네, 오늘도 두 번째로 이어서 한번 연달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일반고의 2, 3등급대가 아닌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대의 성적 학생들, 4등급, 5등급, 뭐 어쩌면 한 6등급 정도까지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 수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학생들은 수시가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분리를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내신을 받은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 일찌감치 나는 정시파다 라고 결정을 해서 정시로 더 많은 힘을 쏟은 학생들,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4등급, 5등급 이 정도의 내신을 받는데 정시로서 간다면은 한 2등급,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반대로 4등급, 5등급을 받지만 정시로 봤을 때 그 정도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는 오히려, 네.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의 선택지를 좀 다르게 맞습니다.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전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 네. 전자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정시로 간다면 인서울을 쓸 수 있는 학생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시를 바라볼 때 생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들은 좀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가 어떤 가능성을 넣을 것인가 좀 관심을 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네, 실제로 강남 8학군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학종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을 하나 더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학종의 호구가 될 가능성, 혹은 그쵸. 미안한 말이지만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크죠.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논술을 공부를 해서 논술로 성대나 서강대, 중앙대 이런 데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인이 싶어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쵸. 특히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6으로 높은 네.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내신의 변별력이 7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점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1등급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 학교는 수능 최저만 되면은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싸움인데 실제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발표된 원서상의 경쟁률을 기준으로 50대 1, 80대 1, 100대 1을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강대, 중앙대 등에서 발표하는 실질 경쟁률을 보면 대부분이 15대 1, 10대 1, 조금 높으면 20대 1, 이 내외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중앙대는 10대 1 언더로 내려오는 경우도 맞습니다. 워낙 많아서 네네. 그런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식의 논논술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해요. 음.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네. 차치하고 놓으면 후자의 그룹에 속한 학생들. 제일 네. 안타깝죠. 머리가 아픕니다. 그쵸. 네. 이런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저도 과연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사실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학생들은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생기부의 전형을 쓰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과로 쓰든지 근데 종합을 만약에 생기부를 준비해 놨다면 종합을 그렇지 않으면 교과를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요 정도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캠퍼스라고 지방 캠퍼스라고 하는 학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같은 경우 네. 똑같이 건국대지만 충주에 있을 뿐이잖아요. 네. 이런 학교들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써본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자기 지원 전략을 좀 선택을 해놓을 수가 있지 않게 될까. 맞습니다. 저희가 뭐 좀 거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혹은 최상위권의 한 10개 정도 대학들의 서열이 아주 단기간에 없어진다거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학력 학벌의 중요성이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 이하 정도의 학교들에서는 서열이나 학교 간판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에게 메리트가 있다. 그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강점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그런 지방 대학교들, 캠퍼스들 혹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우리 서울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지방 학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친척이 계시다거나 조부모님이 계신다거나 이런 연고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부산 등등의 대도시 지방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까지 쓰기에는 부족한 내신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가 좋은 과들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무역학과라든지 음. 이런 쪽을 고려하면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해볼 만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뱀이 용보다 더 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용과 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네.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후자의 선택을 하는 학생들한테 음.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자기 생기부 때문에 그보다 더 위의 것을 누리는 꿈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2합7 정도의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네. 서울여대나 덕성여대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숭실대를 생각을 하더라도 2합 6 이 정도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꽤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자기가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조금 공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당연히 공부를 못하겠죠. 네. 근데 수학을 단기간에 대비하기 그렇죠. 어렵죠. 근데 국어 영역과 그 다음에 사회 탐구 과목 중에 하나 정도를 고른다면 2합 6에서 2합 7 정도를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장이나 3장의 카드를 논술로서 뺀다면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자기가 이제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에서 가져간다면 나머지 2장과 3장을 정말로 타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르는 거죠. 그러면 인서울로 갈 수 있는 자기의 카드가 너무나 잘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4등급이니까 5등급이니까 그리고 6등급이니까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 너무 아까워요. 어쩌면 저는 이 수시라는 입시 전체에 대한 이해나 큰 그림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패배주의 같은 섣부른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시라고 하는 입시에서는 분명히 흔히 말하는 배치표가 존재하고 그러한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분명히 될 것과 안 될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술은 물론이거니와 학종과 같은 이런 수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로만 단정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섣불리 포기하거나 꿈을 낮추기보다는 6장의 카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카드 안에서 분배를 잘 한다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발 공부 좀 해라. 너희들 진짜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해. 그러면은 진짜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로 갈 수 있어. 진짜. 야 너도 CF 같네요. 그쵸. 너도 할 수 있다. 그것 좀 학생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유익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